자, 우리 교재 보면 교재 27페이지 용도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2주째 하고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제1장이 총설해 가지고 총설에서는 용어하고 행정계획 지위를 받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순서대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순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3장이 이제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5장이 기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은 관리계획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게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관리계획 내용만 가지고 갑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두 번째가 용도, 구역입니다. 여기는 개발정교, 시가조정교, 수산정보교, 도시자연보호교.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6번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계획을 만드는데, 쓰기는 여기다 써놓고 설명은 여기에다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것은 용도구역에 해당합니다. 설명은 여기서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글자는 구역이지만 이거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5개 있는데요. 오늘 해야 될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용도, 지역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크게 틀이 4가지가 딱 세야 돼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뭔가 봐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 그리고 지정 목적 보고, 세 번째, 용도 지역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보고, 네 번째,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효과는 규제죠. 어떠한 규제를 가는가. 크게 4가지 보는데, 27페이지는 먼저 용도 지역지구 구역 지정과 손실보상인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특별한 조치가 없이 이미 지정이 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미 이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만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갑니다. 이런 제한을 왜 하냐 그러면 혼자 설설자가 아니고 더불어서 다 함께 설설자. 즉 공공복리 정지를 위한 제한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공용부담 일정이 공용제한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는 제한, 그게 공용제한이고. 그러면서 용도 지역지구구역은 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이니까 계획 제한이고. 그리고 제한의 형태는 전부 다 여기서 이거 하지마 금지, 이거 하지마 금지, 하지마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마 금지. 그럼 우리는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보고 부작위 의무 그럽니다. 그래서 공용제한 중 계획자이면서 부작위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일정한 규제를 가니까 내 토지지만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를 가죠. 그런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따른 행위에 대한 규제는 특정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에다 똑같이 하는 규제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제약이다 또는 사회적 제약이다. 일반적인 제한, 사회적 제약 그럽니다. 배터리 방전되고요. 그런 제약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적으로 인한 손실 보상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안 한다. 그러고 딱 끝나면 돼요.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좀 녹으면 되죠? 네. 네, 먼저 2번 이제 용도 지역이 이제 하나씩 시작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의 이게 지정 목적인데,
이거 앞전에 설명 다 했어요.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해가지고 지역 그러면 세 가지가 툭툭툭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지역 그러면 잘 쓰고 잘 살자요. 토지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두 번째 중복이 안 됨.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 그 세 가지가 생각나죠.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중복 안 됨, 도시관리계 결정. 그 다음에 지구 그러면 지역 다음에 나온 거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 다음에 구역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2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용도지의 지정 목적 해가지고 출근되면 용도 지역 그러면 떠오르는 게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분리 증진, 중복되지 않고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근데 그런 게 반사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넘겨보면 참고해가지고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니까 그걸 세 글자로 전면적 그럽니다. 반드시 지정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 그럽니다. 필수적. 그러면서 반드시 지정하되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되 동시에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미지정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간 농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를 따라가고 자연환경 보존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전 국토에 대한 1차적 이용 규제한다. 남자분들은 이거 모르면 중개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제일 먼저 규제를 가는 법이 무슨 법이냐? 국토계획법. 모든 토지에다가 국토계획법이 규제를 가면서 제일 먼저 모든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이 바탕을 제일 먼저 싹 까는 거예요. 싹.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용도 지역이 바탕을 쫙 깔아가지고 무슨 제한합니까?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도율 제한. 이 제한이 1차적 제한 또는 일반적 제한이고요. 모든 토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있다고. 용도 지역에 의한 제한이 가장 1차 제한이고 그걸 우리가 일반적 제한이다. 일반적 제한. 일반적 제한 그 말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뭐만 받는다? 일반적 제한만 받는다. 반대해서 가면 특별한 제한이 나오면 일반적 제한은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나중에 땅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 땅을 갖다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에 관해서 용도 지역의 종류 그러면 일단은 법률에서 용도 지역은 법률에서 그게 4개 용도 9개 지역인데 4개 용도 그러면 토는 다시요. 토는 주, 상, 동, 노. 두 번째가 관 그러면 개, 생, 보입니다. 세 번째가 농, 네 번째가 자. 그래서 도, 간, 농자 이걸 우리가 4개 용도. 주상공로, 개생보 그리고 농자에서 9개죠. 법률은 4개 용도 9개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전용주거,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근리, 공업, 전용고, 일반고, 중고, 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 뭘 한다고요? 법령. 법령에서는 몇 개요? 21가지입니다. 21가지로 분류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21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몇 가지요? 21가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21가지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목으로 분류합니다. 모든 토지에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은 기억 내킨 데만 갖다 붙여놓나요? 너는 대고, 한 장 받아가, 너는 전이고 이러고 붙여놓나요? 모든 토지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목은 몇 가지요? 28개요? 9개요? 28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으로 법을 개정하면 안 돼요. 지목은 28,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지목으로 하면 몇 가지 있고 28가지. 지역으로 하면 몇 가지가 있고 21가지가 있어요. 자, 땅 종류는 21가지입니까? 28가지입니까?
그러면 구선생은 자꾸 이걸로 말할 거예요. 땅 종류, 이게 땅 종류지, 이게 땅 종류, 그럴 줄 모르는데, 이거는 땅 종류가 아니고, 땅 종류는 얘가 땅이에요. 토지의 종류는 얘다. 무슨 얘기 하고 싶냐,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지목이 전인데, 전에다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 물어봐요. 지목이 대인데 주택 건축이 됩니까? 지목이 임야인데 주택 건축이 됩니까? 지목이 전인데 주택 건축이 됩니까? 이러면 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용도 변경에서 된다. 용도 변경이라는 단어는 건축물에 쓰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이거는 용도 변경이 아니고 지목 변경. 땅은 지목 변경. 그러니까 이 전에다가 지목이 전인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넌 아직도 부부싸움 하니?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꼭 질문을 이러고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목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주택을 지으려면 그 지목이 뭐가 돼야 돼? 대가 돼야지. 대가 집 지으려면 공장 지으려면 공장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집을 지으려면 집 뭐가 돼요? 대. 그러면 전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임야를 내 마음대로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뒷돈 줘가지고 짜웅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뒷돈만 주면? 앞에 돈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요? 지목은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냐고 없냐고. 원하면 바꾼다고 지목은. 지목은 원하면 바꾸는 거예요. 지목병이 하면 돼요.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갈 뿐이지. 근데 문제는 용도, 지역을 내가 원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는 내 필요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땅 종류는 21가지를 말하고 질문할 때는 전에서 주택이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이것은 누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무슨 지역이냐? 무슨 지역에서 주택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농림지역에서 주택이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그럼 대답을 해야죠. 이제 농림지에서 주택이 건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학원마다 절에 보지 마세요. 절에 보지 말고. 우리는 일단 시험 봐야 되니까 절에 보지 말고 뭐 봐야 돼요? 대통령령.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자, 농림지역에서 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일반 주택은 안 됩니다. 일반 주택은 안 되고 뭐만 됩니까? 농어가 주택만 됩니다. 농어가 주택만. 그렇게 해서 이걸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면 농림지역의 지목이 전인데요. 농림지역의 지목이 전인데 당연히 뭐로 바꿔야지. 대로 바꿔가지고 뭐 한다고요? 농어가 주택. 농지 전용해가지고 지목을 바꿔가지고 농어가 주택 지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항상 뭘 한다고? 이걸로. 그래서 땅 종류는 지역이다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땅 종류는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지역의 종류가 21가지니까 결론은 땅 종류가 21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야 나중에 우리가 중계를 합격하고 난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지목은 별 볼 일 없구나. 구선생은 얘기하세요. 공법이 그랬는데 지목은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던데.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일단은 법률은 4개, 용도 9개 지역이고 법령상 몇 개라고요? 21개. 그러면 이제 1번 도시지역인데 자,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용도 지역이 21 용도 지역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잘 들어봐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도시지역 봐보세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밀집이 예상이 돼요. O의 X요? X. 그런 식으로 문제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런 문제 안 만듭니다. 이게 문제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 만들 때는 이 글자를 말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틀리게 써가지고 O냐 X냐 이런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해서 되어 당연히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한다. O의 X요? X. 도시지역이라 한다. O.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찾는 문제지 말을 틀리게 써가지고 O냐 X냐 이거 찾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한다고요?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자, 1번 도시지역입니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안 나옵니다. 전용주거, 일종 전주, 단독 양호. 연결만 툭툭툭 하고 다니면 돼요. 2종 전주, 공동 양호. 1종 일반주거, 저층 편리, 2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3종 일반주거, 중고층 편리. 준주거, 주거 플러스 상업.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 2, 3종 세분되는 거 뭡니까? 일반주거. 그러면서 1종 일반주거는 몇 층이야요? 4층이야. 4층이야. 살짝 써놔야 돼요.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금지입니다. 아파트 금지. 1종 일반주거는 4층이니까 상식적으로 아파트는 기본이 5개층 이상이거든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것만 딱 잡아놓고 상업지입니다. 중심상업. 중심 그러면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는 확충. 일반 상업은 그쵸? 일반 그래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는 담당한다. 유통상업은 유통이요. 유통, 도시한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입니다. 근린지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그 글자만 찾아가서 문제 풀면 된다. 연결하면 되니까.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전용공업, 공업에 전용한다. 중하, 공해성 공장을 수용하는 것. 일반공업, 얘는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일반공업,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게 준공업입니다. 녹지는 보생자인데 보존 녹지 그러면 그냥 녹지 공간 보존. 생산 녹지는 생산이죠. 생산. 농업적 생산을 해서 개발을 유발한다. 자연 녹지.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면 자연 녹지다. 연결만 시키자고요. 함정이 않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사람을 수용해서 도시지역 중에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보전형, 자연환경, 산림보전형, 농림 또는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간단하게 도시도 나오고 농림도 나오고 자연환경 셋 다 나오면 그 뭐라고요? 관리지역.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길게 갈 필요 없죠.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그러면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농업이면 쭉 있다 보면 뭐가 딱 기다리겠어요?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그러면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한참 일부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 곤란한 그러면 보존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원래 농림이 농지, 산림 준말 아닙니까? 농지, 산림 줄여가지고 농지, 산림 보존이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양,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양,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에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자 농림지역까지는 함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써놓고 연결이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이거 찾는 건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문제가 간혹 유치하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존, 2번 수자원 보존, 3번 해안 보존, 4번 생태계 보존, 5번 토양 보존. 그럴싸하지 뭐가 없어요? 토양 보존 없다.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이 항상 몇 번 써봐야 된다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연 보호 육성. 그게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는 그렇게만 정리하라고요. 함정이 없고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3번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라는 건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자,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필요하면 뭐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하고. 그러면 지역도 뭐가 나와요?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지구는 필요가 없으면 뭐 하고? 해제하고 해제. 필요 있으면 지정, 필요 없으면 해제. 그럼 그 다음 뭡니까? 구역. 구역은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세분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구역은 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가 없으면 해제한다. 자,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관리계 1번 결정, 도시관리계 1번 결정, 도시관리계 2번 결정. 도시관리계 결정하는데 용도, 지역, 지구는 지정, 변경, 세분, 해제를 누가 하냐? 누가 결정을 할 거냐? 누가 결정하냐? 국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 시도가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
대도시시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누가? 도지사가. 얘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준다고.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작년 시험 문제. 용도 지역의 세분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이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 해야 되는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 이러고 말하는 거고,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세분은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죠. 던져야지. 개발지원局은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局은 시도의사가 관리계획으로, 국가에 연계된 시가 조정局은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 보호局은 회장이 관리계획으로, 도시자원공局은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는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더 이상 설명 않고, 시험 볼 때까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3번 용도적의 지정 절차 1번 원칙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하는데 예외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예외 부분은 그냥 속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나온다 생각하고 무조건 이해를 알아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정 절차상의 예외 그러면 판사적으로 3개가 이게 공부가 좀 돼 있으면 3가지가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용도적의 지정 절차 딱 그러면 지정 절차 원칙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예외 그러면 하나 공유수 메리트, 둘 도시적 결정고시, 셋 관리적 안에서 저렇게 틀이 딱 세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공유수면 메리트입니다. 공유수면 메리트 말하는 공유수면은 바다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육지입니다. 바다는 용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육지는 용도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제는 바다를 이렇게 매립합시다. 바다를 매립합니다. 매립했다. 매립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매립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매립해서 농지를 만들겠다. 농지 조성입니다. 그럼 농지 조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도간 농자 중에서 어디로 가야죠? 농림적 가야 되겠죠. 그러면 농림적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 어떻게 붙이느냐? 원칙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육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있는데 육지 부분이 자 이만큼에서 이게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이다. 매립 목적은 뭐라고? 농지조성. 이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매립 목적 이웃한 용도지역가 똑같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농지조성, 여기는 뭡니까? 관리지역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같아요, 달라요? 이러면 달라지는 거. 이쯤 해가지고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인데 그러면 몇 군데 걸쳐서요? 2군데가 걸쳐 있는 거. 이랬을 때. 이렇게 나눕니다. 매립 목적 이웃한 용도가 같을 때.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할 때.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기역이고 얘가 니은입니다. 기억합니다. 기억.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적과 같을 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과 다른 경우. 다르면은 특례가 인정 안 돼요. 다르면은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지정해야 돼요. 매립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으면, 매립 목적이 둘 이상의, 매립적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고 있으면, 그때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별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는 같을 때만 특례가 인정되고 다르거나 둘 이상 걸칠 때는 특례가 인정이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제가 같으면
매립중고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죠. 지정된 것을 본다.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목적 이웃한 용도제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이상 용도제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용도제에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원칙적인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해야 한다. 그거 디귿 안 중요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2번, 이제 도시적의 결정 고시로 본다. 그리고 중요하다 이 말하고 어렵다는 전혀 별개는 잘 나올 뿐이고, 근데 내용은 쉬워요. 첫 번째, 항만구역에서 도시지역에 연접되면 뭐라고요? 도시지역. 어항구역에서 도시지역 연접되면 도시지역. 봐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용도적이 절대 없어요. 여기는 육지입니다. 용도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 위쪽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밑에 쪽은 관리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자, 바다고 육지인데, 이제 바다를 매립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해서,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갖다가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바다의 바다. 이만큼 항만구역. 이만큼 뭐라고요? 항만구역. 근데 이게 어디를 닫고 있네? 도시하고 접하죠? 원래 바다는 용도지 있다고 없다고? 없는데 여기를 뭐로 봐준다고? 도시지역 본다고. 그 말은 항만구역 이 부분은 도시지역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관농장. 이 또 바다인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여기 항만구역 지정했다. 뭐가 됩니까? 그러면 너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는 거예요. 대기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만구역이 관리하고 접하면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X. 항만이 농림 접하면 X. 항만이 자연환경 접하면 X. 더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실제자가 항만구역이 관리하고 접하면 더 읽을 필요가 없이 X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학원 강의를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저걸 뒤집어서 O로 만들어놔야지 해가지고 자, 이 항만구역이 관리접해 연자부호가 있으면 바다다. 옳은 말은 틀린 말이요. 옳은 말인데 그런 엉터리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항만구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연접하면 그냥 뭐라고 너는 X 대 X. 뒷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는 이만큼에서 여기서 이만큼 뭡니까? 어항구역입니다. 어촌, 어항법, 어항구역. 매립이 아니고 바다 이 부분은 뭡니까? 어항구역. 어디에 접했어요? 도시지역. 근데 바다가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된다고, 도시지역이. 육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다지만 도시지역으로 보고 규제한다고, 규제. 얘는 규제를 안 한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만큼 어항구역에다 지정하면 너는 뭐라고요? 바다. 뭐가 안 돼요? 용도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무조건 어디하고 도시하고 접할 때만 도시지. 관농자에 접하면 뭐가 된다가 아니고 그 말 자체가 X다.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디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안 그거 지금 3개 나왔는데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세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로 본다. 근데 좀 말을 줄여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면 도시지역 결정 고시. 그러면 X예요. 산업단지에는 4가지 있다고, 4가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농공단지 같이 포함을 하니까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농공단지 지정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관리지역에다 농공단지 지정하면 그래봤자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에다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됩니다. 거기는. 농림지역에다 일반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돼요. 농림지역에다 농공단지 지정하면 그냥 농림 변함이 없어요. 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역. 함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하면 무조건마다 도시지역이다. 미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여기서 전원 그러면 뭐라고요? 전력, 그럼 전력. 전기 생산, 전력. 전원주택 이러면 안 된다고. 전원 때 절대 아니요. 전력. 전기를 생산.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 지정하면 도시재 결정을 주문다. 단, 가로 안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게 하라.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 근데 그 가로 안에 지문이 단 한 번도 함정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로 무시하라고.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비읍이 함정으로 나옵니다. 비읍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의 결정곳인데 단 취락지구나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딱 잡아놓고요. 6개가 딱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기업 위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가로 안에 줄 겁시다.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개발사업이 끝나고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구역 등이 어떤 용도적에 해당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가 현재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다 여기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여기에다가 택지개발지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이 자동 뭐가 됐어요? 도시가 됐어요. 농림지역에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요. 자동 뭐가 됐어요? 도시죠. 이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왜 지정했어요?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근데 택지개발 사업 안 한답니다. 없어졌어요. 도시라고 내비둬야 돼요. 옛날로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야지. 그렇게 지워야지. 이렇게 용도적인 정전으로 환원한다. 근데 택지개발지구가 뭐라고요? 택지개발지구가 뭘까요? 그럼 뭐기 뭡니까? 택지개발 할 거지. 택지개발 했다 할 것이다. 했다 할 것이다. 다 하면. 근데 다 했으면. 아니 도시가 아니고 택지개발 할 때까지만 택지개발지구요. 택지개발 끝냈다니까. 그때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끝났으니까. 공사 끝나서 명칭 떼야지. 이렇게 이제 명칭 붙여놓으면 계속 택지개발 할 것이다 이 말이 된다고. 공사 끝나고 명칭 뗐습니다. 얘가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답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도시적 결정 고시를 보는데 6개가 있죠? 이런 지역 등이 해제되면 용도적인 정도는 환원을 하는데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이해해야 되고 니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요. 농림지역에다 주택의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일반 주택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일반 주택은 허가가 안 나오는데 농호가 주택은 허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자, 이만큼 해서 이렇게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갑이 여기다 주택을 건축하고 싶다. 무슨 주택? 일반 주택.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택 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짠 해가지고 여기 뭐가 돼가지고 택지개발 지구 돼가지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도시지역 바뀌니까. 이제 도시지역이 됐네. 어쩐다고요? 일반 주택 신청하니까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얘가 어쩌어요? 착수했어요. 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 안 합니다. 없어요. 이렇게 다시. 안 합니다. 없어졌다고. 그럼 도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랬을 때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빠꾸시켜야 돼요? 되돌려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죠. 이게 니은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역에 따라 도시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용도지역 환원을 관계없이 그 사업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3번 관리제 관해서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거 모르면 특히 남자분들은 중개하기 힘들어지는데 원주는 남자 여자 구분하면 안 돼요. 도시가 작아서 땅 다 해야 돼. 땅 다 해야 되니까. 땅 하려면 이거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의 결정 고시.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그 관리지역이 자동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또 관리지역에 보전산지만 지정 고시하면 자동 뭐로 바뀐다?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 합격해서 합격했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오픈했어요. 자,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니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면 해석 못하면 그게 안 한다니까.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야지.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할 수 있대. 지정만 하면 그 순간 뭐로 바뀐다고? 농림 바뀌니까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정은 할 수 있죠.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정하면 농림, 자연환경 바뀌니까 그거를 빨리 개최해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관리지역에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떼봤더니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목은 뭐냐? 이거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니까 생각하지 말고 100% 뭐라고? 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자, 여기 뭐가 나왔는데 임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있으면 이 지목이 임야 나오면 산인데 얘가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생각하지 말라고.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은 100% 뭐라고요? 준보전산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해석하겠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알고 나가야 돼. 확인 문제 1번입니다. 확인 1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문제 증진을 도모하기 용도 지역 지정한다. 5. 2번.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하기에서 필요한 적을 준공업 지정한다. 일반 공업 X. 3번. 공유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내용과 동일한 경우 공유소 매립 중고 인가에 이웃한 용도를 지정, 찍고 고시 된 것을 본다. OX, X. 네, 고시는 해야 한다. 4번. 항만법에 한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관리지에 연대된 공유소면은 더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요. 5번. 관리지에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의한 농림적 결정 고시 본다. 5. 6번. 관리 안에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도시적 결정 고시 본다. 그것은 X. 옆에 이제 4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 이제 이리 갑니다. 용지정 효과. 이제 규제죠, 규제. 첫 번째, 용도지역 지정 효과. 첫 번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은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 용도지역 지정 효과에서 건축 제한은 일단 우리가 용도 지역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 있다는 거 안다는 전제에서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9가지가 있는데 21 용도 지역 안에서 29가지 건축물 중에서 무엇이 허용이 되고 무엇이 금지가 되는가? 이게 건축 제한이에요. 간단히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돼야 안 돼요. 창고가 됩니까? 공장이 됩니까? 병원이 됩니까? 이런 얘기요. 그게 지금 뭐라고요? 건축 제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앞으로 절에 그 말 하지 말고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사 과정에서 민계공 6과목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해봐요. 그러면 얘입니다. 얘.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하려면 모든 땅은 21가지가 있고 그 21가지 중에서 창고가 되는지 공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뭘 보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거기 보면 뭐가 된다 안 된다 나왔어요. 어이구 나는 힘드니까 땅 안 해야지. 땅 않고 건물만 해야지. 자, 우리 이 건물을 라이트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건물에 무슨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막 오후만 되면 꿍짝꿍짝 하는데 어떻게 오후부터 밤에 꿍짝대면 이해를 하겠는데 오후 1시만 되면 꿍짝꿍짝거려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우리 이거 나이트 바꿉시다 이거. 원주에 나이트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6개월 정지 먹었어요. 거기가. 자, 또 나이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없어요. 어쩌자고 빨리 여기 나이트 만들자고. 여기를 갔다가 그거 전부 다 정지 먹었다니까. 저기 얘기 다 해가지고 나이트가 없어요. 원주 사람 어디 갈 거 스트레스 받아서 흔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나이트로 바꾸자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빨리 뭐를 봐야 돼 이제? 그게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얘를 봐야 된다고. 얘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건물 할 때니까 어이구 나 땅 안 해야지. 땅 하든가 말든가 얘를 알아야 중개를 한다고. 여기서 대부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학원은 뭡니까? 이종근생을 나이트 뭡니까? 위락으로 바꿔봅시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 그러면 자산 전문 영교 근 여기 있네. 근 학원 여기 있고. 자 나이트는 자산 전문 문 여기 있네. 나이트. 자 이렇게 가려면 어쩐답니까? 허가받으면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학원을 뭐로 바꾸자? 나이트 바꾸자. 뭐 받으면 됩니까? 허가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100이면 100 다 실패한다고. 접근 방법이 완전 틀렸다는 얘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허가받으면 된다 그러지 말고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에 이 지역에 나이트가 허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먼저 보란 얘기요. 나이트가 안 되는 지역에서 무슨 놈이 허가가 나오겠냐고. 나이트가 돼야 허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먼저 보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일반 상업이다. 일반 상업에 나이트가 되냐 안 되냐. 된다. 그러면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고 이 지역에서 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역에서 안 되는 거는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보고 나이트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된다. 자산 전문 들이대지 말고 두 번째는 자 나이트가 되려면 나이트는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이게 있다든가 전기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해서는 주차에 대해서는 정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트장 지었을 때 그 건축 구조하고 맞냐 안 맞냐? 안 맞다. 맞게끔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있다. 바꿔야 돼. 없다. 그럼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변경했다.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자산, 정문, 영교, 근주, 기 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두 가지를 생략하고 이거 먼저 들이대니까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때는 자산 전문, 시험 보기 위해서 자산 전문. 실무 나가게 되면 시험이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먼저가 돼요. 그 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럼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령에서는 용도지 몇 개 있다고요? 21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금지 행위만 나열했고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뭐만? 허용되는 행위만 나열했는데 금지되는 행위 나열한 7개 뭡니까? 이제 얘를 우리가 암기하죠. 작은 거 암기하지 많은 것보다. 그게 무슨 지역이요? 준주거, 그리고 상업 4개, 그리고 준공업, 그리고 계획관리. 여기는 금지되는 행위만 나열했다. 이것만 금지. 그 말은 이거 빼고 다라고. 나머지는 이것만 허용해. 이것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7월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요령 터득해야 돼요. 지금은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두 번째 제한이 무슨 제한입니까? 건폐율 제한입니다. 두 번째 건폐율 제한. 건폐율 제한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고 합시다.